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자, 점 하나를 놓고 여러분한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직선을 우리는 그을 수 있죠. 하루 종일도 그을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주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지나고 얘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밖에 못 긋잖아요.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우리는 직선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공간에 지금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얘를 한없이 뻗어나가게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직선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긴 지나는데 자, 여기서 끝이 없어. 계속해서 끝까지 방향으로 곧게 뻗은 선을 우리는 직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읽으면 이름은 직선 AB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없이 곧게 뻗었다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하다가 자, 점 A와 점 B를 지나면서 B 쪽으로도 계속 가고 A 쪽으로 계속 가고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붙여서 한없이 양쪽으로 곧게 뻗어나간다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직선 AB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기호를 딱 보시면 아, 이 친구는 직선 AB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알파벳 소문자 L, M, N 등으로 이렇게 쓱 긋고 L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반직선은 말 그대로 직선 이렇게 툭 하고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가고 있던 이 직선을 어느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툭 하고 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점 A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B점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을 우리는 반직선 A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직선은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점 A에서 뭐 하기로 했냐면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점 B는 점 B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직선은 직선이 시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해서 뻗어나가는지 방향까지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뚝 끊었어요. 이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뭐 직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쭉 뻗는다는 의미고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 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만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반직선 AB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직선 BA가 있을 때예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간단하게 B에서 시작해서 A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냐면 반직선을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작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얘는 B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냐? A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됩니다. 반직선은 시작점 그리고 방향 이렇게 여러분이 써서 표시하는 걸로 약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분 AB. 여러분 이때까지 선분 이야기만 했죠. 선분이 뭐냐면 직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툭 하고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일부 분이죠. 그래서 직선의 부분, 그래서 이게 선분이에요. 그럼 선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길고 긴 직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툭 잘라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분은 뻗어나가지 않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호를 보면 이것은 직선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얘는 반직선을 표현을 했고 여기가 시작점, 얘가 방향을 나타내겠구나. 그 다음에 선분은 A부터 B까지 툭 끊어낸 직선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반직선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직선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작점이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전부 다 오른쪽이라면 반직선 AB와 반직선 AC, 반직선 AD, 반직선 AE가 모두 같은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B까지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없이 나갈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C까지 내가 이름을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나갈 거니까 D, E랑 가는 방향이 모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런 경우에 모두 같은 반직선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준 다음에 직선의 개수와 반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빠르게 반직선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반직선 하나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B로 시작하는 반직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B에서 시작해서 시작점이 B야. C 쪽으로 가는 반직선, D로 가는 반직선, B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반직선, 모두 같은 반직선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또 C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반직선, 그 다음에 C에서 E로 가는 반직선도 모두 같고,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반직선까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반직선은 지금 많이 썼지만 결국에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만 갔나? 여기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점이 2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D가 될 수도 있고 반직선 ED가 될 수도 있고 반직선 EC도 반직선 EB도 반직선 EA도 모두 같은 반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직선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시작점과 방향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얼른 빠르게 적어봅시다. 그럼 5개째가 생기겠죠. 자, 그럼 반직선 ED, EC, EB, EA는 모두 같은 반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E 말고 시작점이 D로 달라졌어요. 그럼 D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반직선 D, C, D, B, DA가 모두 또 같은 반직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CB와 이제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하나 더 셀 수 있어요. 그치, 시작점이 달라졌죠. 그래서 CB와 CA는 반직선이 같은 반직선이고, 그 다음 8개째 마지막으로 BA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 반직선.
자, 많이 쓴 것 같지만 반직선은 모두 몇 개? 반직선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은 모두 8개. 종류가 다른 반직선은 8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우리 선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선분은 또 반직선이랑 뭐가 다르냐면 선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하고 끊어야 되니까 길이가 달라지면 다른 선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분은 A, B와 누가 같아야 돼요? B, A는 길이가 같으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A와 C를 생각하게 되면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건 다른 선분인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반대쪽에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생각해서 AB, 선분 AC, 그다음 선분 AD, 선분 B, A, E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5개 B부터 시작해 봅시다. B, C, 그 다음에 선분 BD, 선분 BE 이렇게 또 3개의 각각의 다른 선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CD와 CE 선분이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 DE까지 우리가 선분을 몇 개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10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가 돼도 같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더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거는 직선의 개수예요. 그럼 우리가 선분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10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직선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한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직선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또 세야 되나? 직선 AB, 직선 AD 너무 많나?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한 말에 이미 답이 있어요. 얘는 무슨 직선이에요? 한 직선이죠. 그러면 직선 AB나 직선 BC거나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도 끝까지 계속 갈 거니까 어느 점에서 시작한 직선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말에 뭐라 그랬어? 한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우리가 몇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을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직선도 여러분이 막 개수를 여러 개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걸 기억을 하시면 직선의 개수, 선분, 반직선 이런 걸 정확하게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고 특히 반직선과 선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반직선은 어떨 때 서로 같은 반직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